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매거진 신청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책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책임원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 처음이세요? 예. 페이스북 전문가로, 전도사로 불리시는데 어떻게 페이스북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책임원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주자? 전도사? 네, 이런 소리를 듣는 입장이긴 한데, 아마 벌써 한 7년 됐죠? 2010년, 11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페이스북 막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 그때 아마 페이스북 사용자가 한 30만이나 한 50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그 페이스북에 대한 설명서, 일종의 이제 사용 설명서도 한국어화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거 좀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것 같은데, 책을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몇 분이 의기투합해서 그때 낸 책이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책이었어요. 처음 낸 책치고는 좀 두꺼웠어요. 한 350페이지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페이스북 그렇죠. 마케팅을 네. 전개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조. 제가 그 책을 좀 써보려고 예. 교보문고랑 영품문고 한번 뒤져봤거든요. 예. 페이스북이라고 한글로 치니까 검색 결과 영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쳤죠. 예.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영어 철자로 썼더니 예. 교보 쪽에 한 열 몇 권이 있고 영풍에서 한 6권이 있는데 실제로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품절. 외서였으니까요. 그래서 교보 가가지고 그때 저 구석에 있는 딱 한 권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취업을 잘할 것인가. 그런 책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시절에 이제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책을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8.15 때 냈거든요. 8.15 광복절제. 그러고 나서 나가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자님이죠, 저자님. 페이스북 강의를 좀 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랬더니 이제 책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졸지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원래 강의 잘 안 하시나요? 강의를 그때까지도 업이 아니었죠. 남 앞에 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연으로 이제 페이스북 대한민국 페이스북 전도사 1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먼저 강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쭉 이제 페이스북 관련 책을 3권, 4권을 더 냈죠. 사실 제가 책임원 대표님을 모신 거는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원 대표님을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분이랑 꼭 만나서 한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갖다 공유하자.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약간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겸손하세요. 어쩔 수 없이 책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건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인데 너무 이제 완성기, 성숙기에 거의 이제 들어섰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좀 탈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책 변화를 갖다가 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제부터 잠깐 짚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계속 사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가 된 건가요? 이번에 한 달 사이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자기 개인 정보죠. 그러니까 예,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컸죠. 크죠. 근데 의외로 이제 국내는 좀 덜해요. 아, 그래요? 국내는 덜하고 예. 이제 해외 쪽에 특히 이제 미국 쪽, 유럽 네.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예. 그 사연을 보면 좀 단순해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한 1년 더 넘었죠. 네. 2016년 선거인가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트럼프의 진영에서 예. 그 일종의 미국 유권자들의 그 DB 리스트를 가지고 일종의 프로파일링, 네. 이게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걸 가르는 명단을 그 작업을 했던 팀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케임브리지 무슨 뭐 애널리티카 회사 이름이에요. 네. 예. 아마 그 케임브리지 쪽에서 이제 그 교수 역할을 했던 연구원들이 나가서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네. 그게 트럼프의 일종의 그 선거 캠프의 일부 역할을 네. 해준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확보한 일종의 연구용 데이터라고 네. 했던 것들을 이제 그쪽 진영에 넘겨가지고 지금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네. 가르는 작업을 썼다. 네. 그 양의 숫자가 이제 한 5천만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네.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이 까보니까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건 8,700만. 예. 아니, 말이 좋아서 8,700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만약 보통 그 실제 유권자로 치면 그중에 한 절반 뭐 남짓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억 5천 중에서 한 5천 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원리는 되게 단순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그 봉봉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네. 당신의 전생엔 뭐가 였을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당신이랑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일종의 그 심리를 대신 파악해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앱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앱 그 설치하시다 보면 아니면 응답을 하시다 보면 네. 꼭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리스트. 리스트. 예, 예. 그 앱을 한번 연동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DB를 뽑아갈 수 네. 있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실명의 1인 1계정을 쓰도록 그 약관에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프로필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서비스하고 접속해서 쓸 때 네. 그냥 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할게요 라고만 하면 바로 네. 연동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앱을 개발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연동을 시켜주면 네. 그 앱에서도 나의 개인 정보를 얘가 뽑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물론 본인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확실히 페이스북 연동된 앱을 한 번씩 이렇게 깔아보시려고 하면 꼭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 요소가 그거죠. 동의. 예, 어느 정보를 가져갈 거고 또 당신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앱이 네. 이런 글을 포스팅해도 좋습니까? 라고 두 가지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때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건 허락을 할게요, 안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그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잘안 읽죠.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냥 확인하고 그렇죠.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는 순간 이제 그 자기 개인정보 가는데 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그쪽이 깔았던 앱이 그런 식의 앱이었어요. 당신의 심리를 진단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정확하게 그 앱 이름은 This is your digital life인가? 그런 앱이었고 그러니까 디지털 속에 당신의 어떤 행동을 측정해 주겠습니다. 네. 그런 용도의 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있는 거죠. 이번에 유치된 명단 중에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약 몇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 관련된 기사를 그때 좀 뒤에 살펴봤는데, 네. 200명은 좀 안 돼요. 180 몇 명 정도. 겨우 180 몇 명? 예. 근데 겨우 180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아까 제가 앱에 대해 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앱은 내가 설치를 했더라도 내 정보만 나가면 괜찮은데, 예. 친구의 리스트까지 함께 끌고 나가는 앱이에요. 친구를 해봤자 몇백 명. 그래서 저도 예. 200명 정도면 예. 많아봐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적으로 예. 페이스북 친구가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따져봐야 200 곱하기 200 하면 4만 예. 정도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앱을 까는 분들이 되게 또 액티브한 분들이에요. 예. 실제로 8만 7천 명인가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그런 앱 설치한 적 없어. 내 정보가 나갈 이유가 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예. 만약 그 앱을 깔았다면
예, 여러분 정보도 미안하지만 나갔을 수 있죠. 그러면 제 정보도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방법 없나요? 제 계정이 유출되었는지? 그거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예. 그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 앱에 노출됐던 사람들한테는 개별 통보를 해주기로 예. 했고, 혹시 이제 나는 궁금해서 지금 찾아봐야 돼 예. 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그래요?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예. 그 꼭 안내를 안 해도 예. 어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예. 내가 페이스북이랑 연동해서 어떤 앱들을 설치해 놨는지 그 앱의 리스트를 가보면 알아요. 예, 그 앱 리스트를 뒤져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This is 뭐 Your Digital Life 이런 앱이 안 보인다. 예.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 페이스북에 네.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 찾아보세요. 네. 페이스북 이런 검색창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내 정보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공유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뒤져보세요. 이 그러면 제목으로요?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예. 여기에 당신이 접속한 그 아이디로 당신은 노출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군요. 됐을 것 같아요지 안 됐습니다 라고 확인은 안 합니다. 왜? 다른 어떤 앱으로 또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보통 내 앱의 정보가 나가는 경우는 네. 자기가 뭐 포스트에다가 제 연락처 여기에요, 뭐 제 이메일 여기에요 라고 뭐 굳이 써서 뭐 컨텐츠 상에다 노출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노출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죠. 그래요? 대신 그 이제 저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앱을 설치를 하실 때 네. 그 앱에서 어떠한 정보를 뽑아갑니다. 혹은 친구 리스트까지 가져갑니다. 이런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너무 소홀하게 여기신다든가 보통 사람들 그거 안 했죠. 안 있는 게 문제죠. 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앱을 그래요? 설치한다는 거는 페이스북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랑 연동되어 있는 이것도 서드파티라고 해요. 네. 제3의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업체 역시도 그 서비스를 왜 공짜로 하겠어요. 뭔가 이 사람의 DB를 얻어낼 수 있거나 뭔가 이 사람들을 사후에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 공짜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는 어떤 단순한 앱이라 하더라도 네. 너무 쉽게 동의하고 깔지 마세요. 주의해야겠네요. 예. 이제 만약 굳이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보면 페이스북 맨 끝에 네. 자기 개인 접속했을 때 맨 끝으로 가보면 네. 그 삼각형 마크 이렇게, 네. 이렇게 펼쳐보시면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설정에 가보시면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보안 옵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앱 펼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옵션에 가보시면 내가 올리는 글을 누구한테 공개를 할 건가요? 또 내 담벼락에다가는 누가 글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요? 네. 혹은 내 전화번호로는 누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옵션을 네. 내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거를 이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만인 공개, 네. 전체 공개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앱을 그 설치하는 그 옵션에 가셔가지고는 그 불안하다 싶으면요 전체 앱을 차단하는 옵션도 있어요. 네. 내가 여태까지 뭐 알고 깔았든 모르고 깔았든 뭐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놨는데 제3의 앱이 내 정보를 빼가는 게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냥 전체 앱을 그냥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어떤 옵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좀 미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냥 다시 재설치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스마트폰 쓸 때도 필요한 앱 있으면 잠깐 설치했다가 그렇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죠. 없으면 또 예. 제거한 다음에 다시 깔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페이스북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예요. 돼 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은 거의 80% 이상이 이 모바일로 이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앱을 설치하고 끊고 하는 것들이 거의 네. 모바일처럼 잘 돼 있어요. 책임은 대표님. 예.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기능이 참 많잖아요. 많죠.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을 처음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이 뭔지, 뉴스피드가 뭔지, 프로필은 뭐고 페이지는 뭔지, 또 그룹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또 발전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진홍 선생님도 페이스북 하시죠? 조금 해요. 제가 원래 페이스북 정보 유출 때문에 잘 안 하다가 요즘 조금 건들기 시작했어요.
PC로 들어왔어요? 이게 모바일로 들어왔어요? 저는 모바일이죠. 모바일. 예. 그러면 페이스북 앱 켜면 네.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어떤 거예요? 타임라인. 타임라인? 아닌가요? 요즘 시작. 거기 예. 내 소식만 나오나요?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니요. 친구들 소식이 먼저 예. 나오죠. 그건 뉴스피드예요. 죄송해요. 예. 뉴스피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뉴스피드나 타임라인이나 이게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게 헷갈려요. 예. 뉴스피드는 그야말로 뉴스, 새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예. 피드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되씹을거리, 이야기거리. 예. 무슨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집단, 묶음. 예. 제가 수의학과 출신인데요. 공부하다가도 이 피드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왜 수의학과? 페이스북 전문가인데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그 전공 공부하면서 피드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예. 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 소는 우리 사람이랑 다르게 위가 4개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초식 동물 중에 거친 풀들을 많이 하는 먹는 동물들은 예. 1차 먹은 풀을 제일 큰 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일단 들어서 이렇게 좀 뭐죠? 약간 부스러뜨린 다음에 이걸 다시 개원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입에서 오물오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위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 오물오물 씹는 그거를 피드라고 해요. 그래서 피드예요. 그런 것처럼 뉴스 피드라고 하는 얘기는 친구들이나 내가 뭐 구독하고 있는 페이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포스트들, 새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 이야기거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야기거리요. 그래서 뉴스피드는요, 나의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린 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보낸 이야기, 혹은 뭐 누가 그 기업에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라도 뿌리고 싶어서 했던 것들, 혹은 뭐 내가 가입해 있는 페이지에서 오는 글들,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렇게 공동 게시판 같은 거. 제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PC를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내 이름을 클릭을 하면 나오는 항목이 그거 나와요. 그거는 내가 올린 것만 나오잖아요. 혹은 내 담벼락에 쓰기가 허용이 돼서 남이 내 담벼락에 올린 거. 쉽게 말하면 내 담벼락입니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보통 이제 그 계정상으로는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통 자기 혼자 내 정보, 내가 올린 글들이 보이는 건 프로필이라고 부르고, 내 친구들이 새로 올린 글들을 쭉 모아서 보여주는 공간을 뉴스피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보통 페이스북에서 그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뜨는 게 뉴스피드예요. 뉴스피드. 근데 원래는 아까 히스토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페이스북은 초창기에는 홈이 뉴스피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뭐였을 것 같아요? 2004년에 페이스북이 새로 시작됐거든요. 저는 아예 페이스북에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개인정보 노출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같은 분 참 많으세요. 많죠. 근데 처음에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한번 뻘짓을 한번 하죠. 노트북에다가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게임을 붙입니다. 그 게임 이름이 페이스 매시예요. 페이스 매시. 그러니까 얼굴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건데, 그 페이스 매시가 어떤 앱이냐면, 하버드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의 그 사진을 임의로 끌어모아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더 핫해 보이니? 얘가 더 핫해 보이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비교하라 그러면요, 투표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노트북을 서버 삼아가지고 이걸 뿌렸는데, 한 4시간 정도가 오픈이 됐었는데 결국은 학교 서버가 다운됐죠. 그 정도로 몇 명이 참석했길래? 노트북이 다운됐나?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거였죠. 노트북은 다운돼가지고 이제 서비스는 멈췄는데 그 짧은 4시간 동안에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갖다 놓고 붙여서 소개를 해주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게 감을 얻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그해 이제 그 이후 이듬해 여름에 어디죠? 거기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요?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구상하다가 이걸로 한번 서비스를 아예 만들자. 그래서 라고 작심을 해가지고 학교를 때려치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만들어서 오픈한 게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나타난 거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무슨 뜻이에요? 페이스북. 얼굴책?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페이스북을 그냥 그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인명부라고 떠요. 인명부. 네, 우리 보면 회원 명부 있잖아요. 네. 그룹 같은데 커뮤니티 가입하면 특히 우리 대학 졸업할 때 보면 항상 적어주잖아요. 우리 졸업 앨범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졸업 앨범에 보면 이제 우리 같이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이름은 누구고 뭐 이런 거 좀 적어서 이제 수첩처럼 보내죠. 요걸 페이스북이라고 그래요. 인명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페이스북 자체가 만들어졌던 게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런 인명록을 이렇게 인쇄물로 안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들자. 우리끼리라도 만들자. 학교에서 안 만들어주면.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얘가 어느 과에 뭐 하는 친구고, 뭐를 좋아하는 친구고, 뭐 자기 뭐 취미, 관심사, 뭐 아니면 뭐 자기 성향 이런 것들 쭉 일종의 자기 어떤 이력서처럼 프로필처럼 올려놓고 뭐 나랑 친구 사귀고 싶고 친구 먹고 싶다를 치면 연락해 이메일 알려줘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대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팅이잖아요. 그래요? 네. 특히 미국은 그 파티 문화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누구랑 학교에 누구랑가 한번 데이트를 했다. 이게 그 다음 주에 그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뭐 킹카 만나기 위해서 그런 용도도 있고 그런 용도. 우리 또 대학교에서 또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다가오면 족보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어느 과에 누구를 하면 얘가 모범생이니까 얘한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사나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소개한 프로필 서비스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력서잖아요. 예. 우리 한번 이력서 만들면 여기 사진 하나 붙어 있고 이름 있고 이메일 있고 이렇게 해서 연락처 뭐 자기 경력 이렇게 몇 가지 있지. 그럼 1년 내내 가면 바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예. 안 바뀌죠.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본 그 이력서를 내가 그 다음날 또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페이스북이 뭘 하냐면요. 그 이력서 사이에 중간에서 요만큼 그 박스를 하나 파가지고 이걸 미니 피드라고 그래요. 아까 이 피드 이야기거라고 그랬죠. 이 미니 피드에다 뭘 보여주냐면 아무개가 어제 어느 서클에 가입했어요. 아무개가 어저께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아무개가 어때 누구랑 친구 맺었어요.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프로필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그맣게 파가지고 그걸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네. 그냥 똑같이 1년에 한 줄밖에 안 바뀌는 이력서를 보는 거라면 내가 다음날 또 갈 이유가 없는데 네, 이 친구한테 내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얘가 누구랑 뭐 했지 싶으면 가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서클에 새로 가입했대. 그럼 어떻게? 이거 뭐 하는 그룹이지? 그러면 그룹에 들어가면 얘가 이런 그룹이 있었어? 나도 가입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슨 사진 올렸대. 그러면 이거 뭔 사진이길래? 그러면 사진 눌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2005년인가? 딱 1년 사이에 이제는 홈이 바뀌어요. 이 미니 피드가 메인 피드로 되면서 이 뉴스 피드가 홈이 돼버리는 거죠. 뉴스 피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뉴스 피드가 메인 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히스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뉴스 피드와 타임라인은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타임라인은 내가 내 소식을 올린 곳 혹은 내 게시판에다가 남들이 내 게시판에 와서 글을 올려놓은 것만을 보는 거.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우리말로는 담벼락이라고 그래요. 네, 담벼락. 담벼락이라는 말도 페이스북이 처음 한글화 메뉴를 만든 게 2008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그 한글화 그 번역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그쪽에 꽤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 하나가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된. 그래서 지금도 담벼락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래로 계속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이런 친구들의 소식만 따로 이렇게 탭을 만들어가지고 월이라는 탭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담벼락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올린 어떤 글이 그 내 공간, 내 게시판에 올라올 때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담벼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담벼락 이꼬르 내 타임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스피드는 그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담겨있는 곳. 일종의 나만의 뉴스페이퍼인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룹. 그룹은 그거예요. 이 그룹은 애시당초 초창기부터 페이스북 제공했던 건데 어차피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뭐 나는 뭐 사진을 좋아해요. 나는 자전거를 좋아해요. 뭐 나 인라인 타.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뭔가 취미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모으는 거죠.
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이죠. 그룹. 마케팅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회원들끼리 네. 어떤 공통 관심사에서 모이는 어떤 공간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네, 핵심이거든요. 페이지. 지금은 페이스북이 사실 돈을 버는, 페이스북이 무료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유일한 이유는 페이지 때문이에요. 페이지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아까 페이스북 정보 유출 때문에 예. 미국 상원에 막 주고 막 끌려갔거든요. 끌려갔죠. 소환당한 거죠. 예. 너 뭐 이렇게 사고 쳤어 이렇게 된 건데 주거 보고 조금 억울하죠. 나는 그냥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을 뿐이야. 그 앱을 빨리 빼간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였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앱을 뽑아가게 될 경우에 네. 친구의 리스트까지 뽑아간다고 하면 그걸 차단을 일정 정도 하거나 그런 앱들이 더 활동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 이후에도 좀 방치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었던 거고 어쨌든 그 페이지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브랜드들이 움직이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 원래 페이스북이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네. 자기의 실명으로 쓰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꼭 누가 따라오냐면 장사꾼들이 따라와요. 그렇죠. 기업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관장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손오공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네. 실제로 사람 아니야. 네. 근데 이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는 목적은 찌라시 뿌리려고 하는 네. 거죠. 자기 광고 홍보하려고. 네. 이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07년? 네, 2007년 아마 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드디어 그럼 브랜드한테도 그냥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자.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준 게 이제 브랜드 페이지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품명, 상호명, 단체, 뭐 조직, 회사명 이런 걸로 일반 사람들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제한 조건을 줬죠. 거기서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들한테 사람의 권한을 똑같이 줘버리면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광고 찌라시를 뿌리려고 다닐 텐데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상호명으로 만들 수 있도록은 해주되 네. 그 페이지가 만들어진 그걸로는 사람한테 먼저 와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글을 남긴다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거기에 뭐 좋아요를 한다든가 무슨 댓글을 붙인다든가 사람이 아닌 게 할 수 없는 짓은 아예 못하게 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니 기껏 내가 만들었는데 기껏 내가 내 상품 홍보하려고 만든 페이지인데 방법이요. 그 페이지 이름으로는 사람한테 가서 뭐도 할 수 없게 해. 네. 이러니까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많은 편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막 이제 그 페이지 자체도 또 사람 이름인 것처럼 또 그러니까 사람 이름처럼 꾸며가지고 그렇죠. 막 하는 거 이제 별의별 또 수단들을 많이 쓰는데 네. 다 어쨌든 정리됐고요. 네. 페이스북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네. 홍보를 하고 싶으면 광고하라고 그래. 광고하라. 네. 우리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이 계정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건 내 친구의 소식, 내 지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만든 거지. 네. 광고 홍보지를 보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돈 내고 하라고 그래. 네.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팬들을 모아도 쉽게 얘기하면 팬이라고 그러죠. 팬 구독 신청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가 올리는 걸 보고 싶어라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충분히 보이질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게 뭐 페이지가 올린 글에 뭐 누군가가 직접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좋아요를 했다든가 뭐 댓글을 붙여서 관심을 보였다든가 네. 이거 궁금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아예 어떤 행동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냥 하고 싶어? 그럼 돈 내고 광고해.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은 아예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당신의 상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고 싶거든 조금 광고를 하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 플랫폼으로 바뀐 거예요. 특히 이제 12년에 페이스북이 그 기업 상장을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2013년 말부터 14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페이스북 광고가. 지금 얼마나 됐죠? 4년 나왔으니까 5년, 6년, 7년, 8년? 8년 4월이니까 딱 4년 됐어요. 페이스북 광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홍보 수단으로 쓰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4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4년. 예.
근데 페이스북 광고가 굉장히 막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페이스북 한때 붐이 일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요즘 광고를 하면 페이스북 포스트의 도달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광고 단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생겨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왜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왜 뭐죠 이게 도달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가 올린 기업 그 포스트들을 덜 적게 보여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내 친구 소식이 듣고 싶은 거지 그쵸. 광고지를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이 광고용 홍보 포스트가 많이 내 눈에 띄면 뜰수록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있어요. 다 나가버리죠. 탈퇴해버리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페이스북 앱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쭉 봐도 거기 브랜드가 올리는 거는 보통 스폰서드라고 스며시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광고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얘네들이 계속 스폰서드로 붙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광고고요. 유료로 돈을 내야만 보여주는 거고, 그거의 개수조차도 매우 제한해요. 지금 현재는 6개 중에 하나. 여러분이 쭉 내 뉴스피드에 있는 글들을 올릴 때 6개가 올라가면 그 중에 하나씩이 스폰서 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또 광고 안 보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6 해가지고 8번째. 더하기 6해서 14번째. 또 더하기 6 하면 20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의 포스트를 읽어도 페이스북에서 광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제한적으로 이거를 노출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 이거 돈 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떨어지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안 쓰면 바보인 게요. 아 그래요? 자 보세요. 그냥 노출하는 어떤 노출 지면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노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반대급부 장점이 있냐면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 자체가 SNS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관계를 연결했다는 얘기는 누군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최규문이라고 내 계정에 접속을 안 해봐요. 로그인을 안 했다고 치면 페이스북이 저한테 어떤 뉴스 피드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어느 페이지에 가입했는지 모르는데 네가 어느 그룹에 가입했는데 뭐 그걸 알아야지 내가 네랑 연관된 사람의 글 중에서 세계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네가 가입한 페이지 중에서 새 소식 올라오는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네가 관심 있으라는 건 내가 골라서 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야지. 이런 거예요. 실명제. 그래서 페이스북은 한 번 가입해가지고 한 부분 접속 최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로그인해요? 안 해요. 안 하면 24시간 로그인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요. 나 로그아웃 했어 라고 해서 나온 분이 아닌 이상은 로그인이 거의 24시간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접속된 상태에서 웹을 다니고 앱을 다니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페이스북이 백그라운드에서 그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갖고 추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내가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무슨 기사에 뭘 좋아요 했는지까지도 캡처가 돼가지고 이거를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행동 정보 하나하나가 그대로 고스란히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디 가서 좋아요하고 뭐 관심 있게 보고 누군가한테 이거 친구야 읽어봐라고 공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의 행동 패턴과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나 혼자지만 페이스북에 가입된 20억 명의 행동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유형화시키는 겁니다. 얘는 자전거를 좋아해요. 얘는 사진을 좋아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딜을 해요. 누구한테? 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광고주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진 좋아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거든? 이 사람들은 필름도 좋아해. 이 사람은 디카 좋아해. 혹시 디카 광고하고 싶은 거 있어? 얘기해.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게.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도 다 되고. 그래서 그래? 그럼 전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 여자 골라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디카 광고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페이스북이 이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품에 반응한 사람들, 혹은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이트에 온 사람들, 이거를 다 리스트로 묶음을 만들어줘요. 네. 이걸 맞춤 타겟이라고 봅니다. 네. 네이버나 혹은 뭐 구글만 하더라도 로그인을 강제로 요구하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네이버 가서 검색할 때 굳이 내 아이디 뭐 이렇게 다 로그인 한 다음에 하나요? 안 그러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검색어가 몇 번 뭐 검색이 됐어요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근데 막상 누가 그걸 검색했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사실은. 안다 하더라도 실명이 아니잖아요. 푸른 하늘, 블루스카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그 누군지 알고. 모르죠. 근데 페이스북은 실명에 실명에. 자기 얼굴까지 다 있죠. 이거를 부스란히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갖는 DB의 정확도가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거의 80% 이상이 다 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끊기지가 않아요. 네. 설령 내가 PC에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지하철 탈 일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네. 로그인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몇 시까지 얘가 PC에서 접속하더니 몇 시부터는 모바일로 넘어갔네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DB의 정확도가 아주 구글에 비하면 거의 한 서너 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 갖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내가 어떤 광고를 뿌렸을 때 그로부터 오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누가 아무 개까지라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알려주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행동을 캐치해가지고 그 그룹을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 네가 돈만 내면 네. 요 그룹한테만 네가 원하는 것만 보여줄게. 네. 라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만 활용을 하시면 우리 상품 아니면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최고 적은 비용으로 최고 정확한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릴 수 있죠. 아직까지 지금 지구상에서 인류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광고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뿌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도 있고 예. 여러 개 있는데. 유일하게 로그인 베이스로 24시간 당신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는 여전히 강력하다. 안 하면 바보다. 그래서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비싸졌다.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 시간은 너무 네. 좀 짧아가지고 네.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기회에 그렇죠. 예, 하루아침 하긴 너무 힘들고요. 예.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기 혹시 책임은 대표님한테 뭐 직접 뭐 페이스북 코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네. 그냥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 마케팅 아니면 소셜 쪽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 쭉 모아서 올리는 제 개인 홈페이지 소넷.kr 소넷.kr 소셜 네트워크 예. 코리아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개인 사업자 등록 그 이름이거든요. 예. 그대로 따가지고 쉽게 그냥 소넷.kr을 들어오시면 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저도 뭐 인터넷 마케팅을 뭐 계속 연구를 했고 뭐 특히 유튜브 마케팅이나 동영상 마케팅이라든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거를 갖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 마케팅을. 저기 앞으로 인터넷 마케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올해는 교육을 별로 안 해요. 네. 강의도 많이 줄였고요. 줄였다는 이유가 불러주시면 하죠. 근데 이제 웬만큼 대중화돼가지고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요. 대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작년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량들이 네. 좀 보면요. 놀라운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네. 여태까지 폰 앱 사용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랜 시간 쓰는 툴은 카톡이었거든요. 네. 카카오톡. 이게 작년 9월, 10월 들어가면서 역전돼요. 1위 자리를 뺏기는데 어디한테 뺏기냐면 유튜브한테. 유튜브 쪽에 지금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카카오톡을 넘어설 정도고요. 페이스북 사용량이 원래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양을 다 합해도 네. 페이스북 사용량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절반도 안 돼요. 인스타그램에 더 떨어지니까. 근데 그 페이스북 사용량의 거의 3배를 유튜브에서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내는 채널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페이스북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 동영상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뭐죠? 이 뭐 노래 뭐 검색해가지고 플레이 시키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났죠. 네. 이거는 내가 하나의 방송국을 새로 갖는 거예요. 네. 예, 전 세계를 향해서 예, 유튜브라는 채널을 개인 채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쏠 수 있는 그 일종의 방송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콘텐츠들을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글 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가서 검색해요. 네. 왜? 사람이 텍스트 읽으려면 귀찮잖아요. 예, 그렇죠. 사진도 여러 장 봐야지 그 맥락이 잡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보고 있으면 알아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지가. 뭐 말이 안 통한다고요? 요새 자막 다 설명돼요. 영어로 나오는 거는요, 자막 켜서요 그러면 영어 그냥 자동 뭐죠? 예, 자동 번역 다 나와요. 한글로도 번역되는 경우 있거든요, 하라고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인들한테 유튜브는 새로운 그 검색 도구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전 세계인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송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흥분이 돼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프로덕트 런치, 뭐 해외 7천대 마케팅 어떤 그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또 유튜브 마케팅 한 4, 5년 전부터 그거를 읽어가지고 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해가지고 동영상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을 이제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떠나서 유튜브에 상당수의 힘을 좀 기울이셔야 될 타임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작년, 재작년까지 광고비 중에서 제일 싼 광고가 뭐였냐면 동영상 조회 광고였어요. 그렇죠. 네. 동영상 조회 광고를 내면요, 다른 광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값밖에 안 받았거든요. 네. 보통 다른 광고들 한 번 도달시키는데 8원에서 10원 이렇게 갔다면 동영상 조회 광고는 한 4원에서 5원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네. 그만큼 그 반값에 거의 이게 홍보를 해줬는데 그것도 해서 많이 비싸졌어요. 유튜브를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서비스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가 갖는 그 검색 기능의 그 파워 때문에 특징이 틀리죠.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링크를 누군가가 친구가 추천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검색해서까지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좀 검색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노출시키고 원한다면 아직까지 페이스북보다 유튜브가 훨씬 강력하죠. 저기 최기문 대표님의 페이스북 마케팅 뭐 최고수니까 플러스 제가 아직 뭐 최고수는 아니래도 유튜브 마케팅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함께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페이스북 주식 사야 되는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주식 사야 돼요? 제가 그 답을 안 하고 통과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아까 켜놓고 있었나? 이거 똑똑해야 된다. 그 페이스북 주식 앞으로 한 4, 5년까지는 사도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페이스북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처음 상장한 게 2012년 5월이었는데 기억 날짜까지 기억해줘. 5.18이거든. 5.18. 그때 처음 얼마에 얘네들이 공모를 했냐면 38달러로 공모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딱 6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반토막 났습니다. 네. 1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딱 반토막.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집 팔아서 페이스북 주식 살 때입니다. 전 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살았구나. 그 뒤로 지금 현재 페이스북 주가가 160달러가 넘습니다. 우와, 그때 사셨어요? 그때 19달러에 샀으면 거의 10배 장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게 지금 올 연초, 작년, 한 1년 사이에, 작년 요맘때 한 160불 돌파했었거든요. 예. 그게 한창 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다시. 작년 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온 건데, 이거는 이제 1년 정도로 봤을 때 지금 그래프고요. 그 페이스북 주식상을 12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요.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사야 된다. 단 책임은 못 지고 본인들이 주식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오늘 저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페이스북 광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말 좋은 정보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예. 저기 여기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화면 하단에 어떤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참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마지막 팁인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네. 누군가를 이렇게 명함 주고받을 때 네. 가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딴 분들 네. 하다가 명함이 떨어져서 주지를 못했는데 예전에는 이분의 그 전화번호만 그냥 그 페이스북 검색창에다가 네. 010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번? 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검색만 하면 그분이 페이스북을 하면 그분이 누군지 딱 나왔거든요. 얼마나 편한 기능이었는데요. 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휴대폰 뒷번호 8자리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딱 나와요. 그래요? 들어가 보자마자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인지 얼굴 어떻게 예. 생겼는지 뭐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다 나왔거든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그쪽이 정보 때문에? 유출 사건 때문에 팁 주시는구나. 페이스북 전격적으로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기능하고 이메일로 검색하는 기능을 막아버렸죠. 지금 안 됩니다. 예. 서비스상에서는 되는 것처럼 설명이 아직 안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막은 게 한 열흘 됐나네 그래요. 그래서 매우 좋은 기능이었는데 아쉽지만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꼭 써먹으라고 했던 기능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네. 막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페이스북으로 전화번호 검색해서 사람 프로필 찾는 기능은 죄송하지만 막혔습니다. 이메일로도 안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책임은 대표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저의 어떤 유튜브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노하우를 갖다 아시고 싶으면요, 요 화면 하단에 설명문에요 어떤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거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책임은 대표님 오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꼭 부탁드립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